서울 변두리 한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서는 아침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됩니다. 74세 김영호는 마당을 쓸며 투덜거리고 70세 아내 박정자는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합니다. 자기야, 합창단 연습 때문에 늦을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 영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맨날 나가기만 하고 집에는 언제 있나? 은퇴 후 갈 곳 없는 영호의 하루는 길고 지루합니다. 신문을 읽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불만이 쌓여갑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할 때의 바쁜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느 오후 48세 장남 태수가 깊은 한숨과 함께 집에 들어섭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둡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수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듯 주저합니다. 영우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이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태수의 고백에 영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달려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을?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못 갚으면. 그때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 한 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편지입니다. 영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봅니다. 출생 기록 오류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야? 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편지에는 과거 병원 기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족 모두의 시선이 편지에 집중됩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담보 잡힌 집 문제와 정체불명의 병원 편지. 평온했던 노년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친구 박철수의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수군거림으로 가득합니다. 영우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김영호, 자네 숨겨둔 아들 있다는 소문 들었네. 옛 동료의 말에 영우는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 모르는 척하나?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집으로 돌아온 영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챕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거나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는 모습들이 수상합니다. 한편 태수는 이혼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태수는 부모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있을게요. 사업 정리되면 나갈게요. 하지만 영호는 못마땅합니다. 40 넘은 놈이 부모 집에 와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되나? 태수는 술로 하루를 보내며 자존심이 무너져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44세 딸 미숙이 갑자기 외국에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온 모습이 급해 보입니다. 미숙아, 갑자기 웬일이야? 정자가 놀라며 딸을 맞습니다. 미숙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때렸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도망쳐 왔어요. 미숙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자는 몰래 남편을 지켜봅니다. 영우가 혼자 나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와? 정자의 질문에 영우는 당황합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집에는 상처받은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태수, 가정폭력을 당한 미숙, 그리고 비밀을 품은 듯한 영우. 정자만이 이 가족을 지키려 애쓰지만 균열은 점점 커져갑니다. 합창단 연습실에서 정자는 오래된 기억과 마주합니다. 새로운 지휘자가 바로 46세 이현우였습니다. 28년 만의 재회입니다. 정자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현우의 목소리에 정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던 남자, 결혼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연습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죠. 정자 씨는? 어색하지만 그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며칠 후 현우는 용기를 내어 정자에게 말을 꺼냅니다. 정자 씨, 혹시 태수가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정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뭐, 무슨 말씀을? 계산해보니 시기가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48년 전 결혼 직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현우와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얼마 후 태수를 임신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영우보다 현우를 더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연습에서 정자는 현우와의 시선 마주침을 피합니다. 다른 단원들도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챕니다. 지휘자님과 정자 언니 뭔가 있나 봐. 집에 돌아와서도 정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영우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태수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숙의 걱정에 정자는 겨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48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숨겨왔던 과거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합니다. 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태수는 정말 영우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창단 연습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사이로 정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깊어져만 갑니다. 동네 술집에서 태수는 술잔을 비우며 분노를 토해냅니다.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만 잔소리야. 미숙이는 딸이라고 감싸주면서. 형, 그래도 아버지잖아. 친구의 말에 태수는 비웃습니다.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겠어. 술에 취한 태수는 집에 들어와 영우와 정면 충돌합니다. 아버지, 나 정말 아버지 아들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우는 당황합니다. 술 처먹고 무슨 소리야?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 있다고. 그럼 나는 뭐예요? 정자가 말리려 하지만 태수는 흥분 상태입니다. 친자 검사 해봐요. 그럼 확실해지잖아요. 며칠 후 태수는 정말로 친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영우는 말수가 더욱 적어지고 정자는 불안에 떨며 지냅니다. 결과지가 나온 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친자 확률 0.01%. 침묵이 흐릅니다. 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다시 봅니다. 정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만 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태수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미숙이 떨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설마, 나도 피가 다른 건 아니겠지? 불안이 전염되듯 퍼져갑니다. 영우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48년간 아들이라고 믿었던 태수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충격이 큽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어머니 곁으로 옵니다. 내가 검사 받을까요?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는 확실히 우리 딸이야. 하지만 집안의 믿음은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고 영우는 배신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영우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합니다. 48년 전 받은 편지들, 그중 한 통이 정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편지는 당시 산부인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아이들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정자의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자 씨, 당신이 낳은 아들이 다른 가정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내부 조사 결과 당일 출산한 산모들의 아이가
뒤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태수는? 정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48년간 키운 아들이 남의 아이였고 정작 자신의 친아들은 어디선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편지에는 연락처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병원으로 연락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미 48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정자는 영우에게 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이걸 알고 있었어? 영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정자의 질문에 영우는 무겁게 한숨을 쉽니다. 모르겠다. 찾으려고 해봤지만. 그날 밤 정자는 태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피는 다르지만 48년을 함께 산 아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친아들. 태수야?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태수는 무표정합니다. 이제 와서 뭐해요? 미숙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오빠는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의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우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입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현우와의 관계, 그리고 바뀐 아이들.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영우는 오래된 친구 최만석을 만나러 갑니다. 75세 만석은 군대 동기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만석아, 나 좀 도와줘. 영우의 간절한 부탁에 만석이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진짜 아들을 찾고 있어. 48년 전에 바뀐. 영우가 사정을 설명하자 만석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영우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만석의 고백에 영우가 놀랍니다. 뭘 알고 있었다고? 내 진짜 아들 말이야. 이 동네에 살고 있어. 김철민이라는 이름으로. 만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개인 택시 운전해. 너랑 똑같이 생겼어. 영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이미 다 큰 아이들을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나? 만석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편 합창단에서는 정자와 현우의 관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자 언니, 지휘자님하고 뭔가 있는 것 같던데? 단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동네 주민들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김영호 부인이 합창단 지휘자랑.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정자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씨,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현우와의 시간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영우는 만석에게서 들은 주소를 찾아갑니다. 개인 택시 기사 김철민. 48세로 영우와 같은 나이입니다. 멀리서 본 철민의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 영우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우는 정자에게 철민의 이야기를 합니다. 찾았어. 우리 진짜 아들. 정자도 복잡한 감정입니다. 태수에 대한 미안함과 철민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자의 질문에 영우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48년간 쌓인 가족의 정과 혈연의 끈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동네 곳곳에서 김영우 가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평범했던 노부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아 가족들은 영우의 고향인 전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래된 갈등을 뒤로하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자는 정자의 제안이었습니다. 고향집 마당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철민이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김영우 어르신 맞으신가요? 철민의 목소리에 영우가 돌아봅니다. 48년 만에 마주한 친아들입니다. 당신이. 영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민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저는 김철민입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태수는 철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신을 대신할 진짜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오빠라는 거예요? 미숙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철민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태수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냐고요? 48년간 아들 노릇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아들이 나타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혈연으로는 철민이 아들이지만 정으로는 태수가 아들입니다. 미숙도 차갑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집도 팔고 각자 살아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철민은 미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제가 나타나서 가족에게 상처를 드리려던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영우는 두 아들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철민에게는 미안하고 태수에게도 미안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택할 거예요? 태수의 날선 질문에 영우는 답할 수 없습니다. 고향집 마당에서 가족들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에 빠집니다. 50주년 기념여행이 가족 해체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영우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미 터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우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여보, 아까 뭐 하려고 했지? 영우가 부엌에서 멈춰섭니다. 정자는 남편의 변화를 느낍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봅니다.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요. 영우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힘들게 고백합니다. 나 치매래. 기억이 자꾸 사라져.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오랜 갈등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집니다. 태수도 아버지 곁으로 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피가 달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미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이 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철민도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가끔 들러도 될까요? 가족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영우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정자는 합창단 연습을 계속 다닙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합창단 발표의 날, 정자는 무대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부릅니다. 관객석에서 영우가 흐린 눈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기억은 사라져가지만 50년간의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태수는 세일을 구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철민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미숙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